당신 지금 뭐 넣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날 죽이려 한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음식에 세정제를 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장면에 정숙 씨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지만 앞으로 더 큰 폭풍 같은 일이 정숙 씨에게 휘몰아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범했던 이 부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박재호와 이정숙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82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섬유 공장에서였죠. 재호는 그때 27, 정숙은 24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천 자르는 소리,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일감을 주고받는 소리로 가득했죠. 그런 소음 속에서도 재호는 정숙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정숙이 천더미 앞에서 조용히 바늘을 꿰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얼굴이 예쁘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정숙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른 여공들이 쉬는 시간에 수다를 떨 때도 정숙은 구석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재호는 그런 정숙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재호는 용기를 내서 정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씨 이야기, 공장 일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정숙은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재호의 순박한 눈빛을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재호는 성실했습니다. 공장장이 시키는 일은 뭐든 묵묵히 해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빠르고 정확해서 공장장이 특히 아끼는 일꾼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성실함을 보며 마음이 끌렸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재호는 정숙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공장 뒤편 작은 공터에서였습니다. 정숙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때 정숙의 얼굴이 수줍음에 붉게 물들었던 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못했습니다. 그냥 공장 끝나고 집 가는 길에 같이 걸었고 일요일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해봤자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히 치렀습니다. 하객도 몇 안 됐고 피로연도 국밥집에서 했습니다. 정숙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7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정숙은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리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의 식사 준비를 할 때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된장을 얼마나 풀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혔죠. 그래도 정숙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재호는 한 번도 정숙의 음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설익어도 찌개가 짜도 묵묵히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재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재호의 그런 다정함이 정숙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조그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재호와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면 안 돼. 이 아이만큼은 배부르게 먹이고 좋은 교육받게 해주자. 두 사람은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재호는 공장 일이 끝나면 저녁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에 서너 건씩 콜을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새벽 4시가 넘었고 씻지도 못하고 2시간쯤 자고는 다시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정숙도 아이를 키우면서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다가 등에서 아이가 울면 얼른 젖을 물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크면 식당 구석에 앉혀두고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고 옷도 몇 년씩 입었습니다. 명절에도 고향 안 내려가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모아서 아들 학원비를 댔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민준이는 다행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졸업하고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재호와 정숙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괜찮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재호와 정숙은 평생 처음으로 양복과 한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어색해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혼하고 1년 후 민준이는 회사 발령으로 싱가포르로 가게 됐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집에는 재호와 정숙 둘만 남았습니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걱정에 밤잠 설치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집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환갑이 넘었는데도 밤에 차를 몰았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벌어둬야지. 나중에 아프면 못 벌잖아. 재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더 무리하시면 나중에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정숙은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가벼운 집안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노년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는 충분했고 민준이가 가끔 용돈도 보내줬습니다. 저녁이면 재호와 정숙은 텔레비전을 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재호는 가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이 참 거칠어졌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두 사람의 손은 모두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재호는 정숙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밥상 같은 사람이야. 정숙은 그 말뜻을 정확히 몰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면 쑥스럽잖아요. 정숙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재호도 정숙의 그런 반응이 여전히 좋아서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는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콜이 별로 없었어. 재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와 밥을 데웠습니다. 드세요. 식은 밥이지만 데웠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재호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입 떠먹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역시 당신이 해주는 밥이 최고야. 재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맞은편에 앉아서 재호가 밥 먹는 걸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소박하게 사는 게 정숙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와 정숙은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재호는 정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고마워. 평생 나랑 살아줘서. 정숙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지막이 속삭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숙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재호의 변화를, 그리고 그 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정숙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재호가 퇴직한 건 65번째 생일을 맞고 한 달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절약해서 쓰면 노후는 잘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재호는 집에 돌아와서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어. 밤일도 그만두려고. 정숙은 기뻤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당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숙은 재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호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그때 그 미묘한 표정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재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네 같은 말이라도 했는데 이젠 그런 말조차 없었습니다. 정숙이 말을 걸어도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이상했지만 재호가 퇴직 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쉬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숙이 물으면 그냥 좀 나갔다 올게 라고만 했습니다. 저녁 6시쯤 돌아올 때도 있었고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궁금했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호가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좀 다녀올게. 여행요? 갑자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정숙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지방 좀 돌아보려고.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구경도 하고 싶어. 재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정숙은 뭔가 걸리는 게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친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재호는 대답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재호는 사흘 후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돌아다녔어. 재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이상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왔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재호의 표정은 오히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재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돼지고기도 넉넉히 넣고 두부도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자, 드세요.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예요. 정숙은 밝게 웃으며 재호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재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재호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짜요? 평소랑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한번 맛볼게요. 정숙이 국물을 떠먹어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괜찮은데요? 짜지 않은데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입맛이 둔해서 그래. 나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 이제 못 먹겠어. 정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재호는 한 번도 정숙이 만든 음식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싫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요? 전엔 안 그랬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준 음식 사실 평생 맛이 없었어. 그냥 참고 먹었던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말은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숙은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맛이 없었다고? 참고 먹었다고? 정숙은 자신이 형편없는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 한 끼 해주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밥을 할게.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요? 왜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만들어 먹는 게 낫겠어. 당신은 이제 부엌일 안 해도 돼. 재호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까요?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재호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그날부터 정말로 요리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밥을 너무 되게 짓기도 하고 국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처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재호의 솜씨가 늘었습니다. 요리가 점점 제법 모양새를 갖춰갔습니다. 이상한 점은 재호가 만드는 음식이 전부 싱겁다는 거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도 간이 거의 안 되어 있었고 나물을 무쳐도 소금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소금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아. 당신 혈압도 높잖아. 짜게 먹으면 큰일 나.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짜게 먹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숙은 재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정숙은 싱거운 음식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입맛이 당기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부엌 찬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소금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찬장 윗칸에 있었는데 사라진 겁니다. 소스가루도 없었고 엑기스 양념도 없었습니다. 조미료통들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당신 소금통 어디 갔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 버렸어.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버렸다고요? 왜요? 음식 만들 때 필요한데요. 필요 없어. 우리 나이에는 자극적인 음식이 독이야. 앞으로는 싱겁게만 먹을 거야. 재호의 목소리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답답했습니다. 소금 없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워낙 단호하게 말해서 더 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변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상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숙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따로따로 봤고 잠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재호는 또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쯤 다녀올 거야. 일주일이나요? 그렇게 오래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응, 좀 멀리 갈 거야. 어디로 가시는데요? 혹시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나 혼자 가야 해.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정숙은 서운했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재호는 다음날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정숙은 현관에서 재호를 배웅했습니다. 연락 자주 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알았어. 재호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재호는 자신을 밀어내는 걸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호가 없는 일주일은 고독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재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싫어져서 집을 나간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피곤해. 좀 쉴게. 재호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재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재호가 자신을 거부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냥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타드리려고요. 그날 밤 정숙은 재호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말해줘봐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호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숙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재호의 등을 바라보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재호가 알아채지 못하게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남처럼 느껴진다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 멀기만 하다고. 정숙은 재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재호가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전화가 자주 걸려왔습니다. 집 전화가 아니라 재호의 휴대폰으로요. 처음엔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숙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단편적인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서류는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궁금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걸까?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재호가 말해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묻는다고 해도 상관하지 말라고 할 게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호가 외출한 사이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재호 씨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누구시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명의 이전 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혹시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명의 이전이라니. 아, 그러시면 박재호 씨께 연락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서류 검토가 끝났으니 서명하러 오시라고요. 무슨 서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건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라서요. 본인께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명의 이전. 무슨 명의를 이전한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재산?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재호가 자신 몰래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재호는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따라갔습니다. 당신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 왔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뭐래? 서류 검토 끝났으니 서명하러 오래요. 무슨 명의 이전 건이라던데요? 정숙은 재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재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처리할 게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는 말 안 해줄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재호는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요. 명의 이전이면 중요한 일 아니에요? 왜 저한테 말 안 해줘요? 정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재호는 그 말을 끝으로 정숙이를 밀어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호의 태도가 너무 단호해서 더 물으면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의 이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명의를 이전한다는 걸까? 혹시 재호가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려는 건 아닐까?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재호 옆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재호는 또 외출했습니다. 오늘 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재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을 어슬렁거리다가 재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재호가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웠습니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과 보고 싶다는 욕구.
정숙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원래 비밀번호 같은 걸 설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여러 번호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법무사였습니다. 정숙은 그 번호를 몇 초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문자들이 쭉 나왔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의 이전 관련 서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방문 부탁드립니다. 보험 수령인 변경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 수령인 변경? 그게 무슨 뜻일까? 정숙은 계속 문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령인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수령인을 변경했다는 건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는 뜻일까? 그럼 누구 이름으로 바꾼 걸까?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문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또 다른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서류도 주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정숙은 그 문자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머지 서류라니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정숙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호가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혼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재호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직 안 잤어? 재호가 물었습니다. 기다렸어요. 휴대폰 두고 가셨더라고요. 정숙은 소파 위에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랬구나. 재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정숙은 재호를 불렀습니다. 당신, 왜? 재호가 돌아봤습니다. 정숙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봤다고 말하면 싸움이 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혹시 저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 당신이 이상해서요. 자꾸 혼자 나가고 전화도 많이 받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한참 동안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섭도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건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나 피곤해. 자러 갈게. 재호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일찍 일어나서 또 나갔습니다. 오늘도 볼 일 있어. 저녁에 올게. 재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아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낯선 병이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병. 정숙은 그 병을 꺼내서 라벨을 읽었습니다. 공업용 세정제. 주의 음용 불가. 피부 접촉 시 즉시 씻어낼 것.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업용 세정제라니. 왜 이런 게 부엌에 있는 거지? 정숙은 병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병 안에 액체가 반쯤 차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 재호가 이런 걸 사다 놓은 걸까? 청소용으로 쓰려고? 하지만 공업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게다가 부엌 싱크대 안에 둔 것도 이상했습니다. 청소용이라면 화장실에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재호의 이상한 행동들, 자신을 밀어내는 태도, 그리고 이 수상한 세정제.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세정제 병을 다시 싱크대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재호가 정말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정숙은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행동은 분명히 수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재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재호를 지켜보기로, 몰래, 재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면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재호와 정숙 사이에 무언가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 정숙은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재호를 지켜보기로 결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재호가 언제 외출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외출도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밤에만 잠깐 나갔습니다. 패턴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찌개도 내가 끓일게.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당신은 그냥 쉬고 있어.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재호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서 부엌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재호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썰고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냄비를 2개 꺼낸 겁니다. 왜 2개일까? 정숙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또 짜증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자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재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밥 먹어. 차려놨으니까 나와. 정숙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먹어. 재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쓰고 텁텁하고 코끝이 찌릿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맛이었습니다. 정숙은 겨우 삼켰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맛이요. 쓰고 이상해요. 제대로 만든 거 맞아요? 정숙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입맛이 문제야. 까탈 좀 그만 부려. 멀쩡한 음식을 갖고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재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상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찌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만 먹을 거야. 밥맛이 없어. 당신이나 먹어. 왜요? 같이 먹어요. 당신이 만든 건데. 정숙이가 권했습니다. 재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먹기 싫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찌개 한 숟갈도 먹지 않고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왜 안 먹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찌개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여전히 맛이 이상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밥만 조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찌개의 이상한 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전혀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요. 왜 안 먹었을까? 설마 일부러 이상하게 만든 건 아니겠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재호는 찌개를 끓였습니다. 역시 냄비 2개를 썼습니다. 정숙은 궁금했습니다. 당신 왜 냄비를 2개나 써요? 하나는 당신 거, 하나는 내 거야. 따로 먹으려고. 왜 따로 먹어요?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야.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정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재호가 식탁에 찌개를 놓았습니다. 정숙은 재호 앞에 있는 찌개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재호의 찌개는 이번에도 맛이 이상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쓰고 텁텁하고 화한 맛. 정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해요. 도대체 뭘 넣은 거예요? 정숙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재호는 화를 냈습니다. 됐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내가 애써 만들었는데 맨날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 재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맛이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숙은 작아졌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재호는 자꾸 자신을 밀어내는 걸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재호는 계속 찌개를 끓였습니다. 매일 2가지씩. 그런데 재호는 정숙의 앞에 놓인 찌개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찌개만 먹고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정숙은 이상했습니다. 왜 안 먹는 걸까? 여기에 뭘 넣은 걸까? 그리고 왜 매일 2가지씩 끓이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호가 또 외출했습니다. 다녀올게. 짧은 인사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알아보자고.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문을 열었습니다. 그 공업용 세정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병을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 안의 액체가 처음보다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재호가 이걸 음식에 넣은 건 아니겠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찌개의 이상한 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게 이 세정제 때문인 건 아닐까?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병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호가 정말로 음식에 이상한 걸 넣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몰래 재호가 부엌에서 뭘 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호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저기 작은 카메라 있나요?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거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은 선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소형 카메라인데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안 띕니다.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얼마예요? 6만 원입니다. 정숙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호는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까 고민했습니다. 찬장 위쪽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싱크대 쪽이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숙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재호가 부엌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재호는 부엌으로 곧장 갔습니다. 오늘도 내가 저녁 만들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정숙은 일부러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부엌에서 하는 일을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부엌 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1시간쯤 지나자 재호가 나왔습니다. 밥 먹어. 정숙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역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2그릇.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찌개가 아닌 재호 앞에 있는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이상한 쓴맛. 정숙은 참고 삼켰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재호는 맞은편에 앉았지만 자신의 찌개만 먹고 밥만 몇 숟가락 뜨고는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피곤해서. 재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재호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정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위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카메라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나왔습니다.
재호가 부엌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붓고 재료를 넣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습니다. 여기까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는 순간 정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재호가 싱크대 아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파란 병을 꺼냈습니다. 공업용 세정제. 재호는 병 뚜껑을 열고 한 냄비에 조금 따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었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세정제를 넣은 냄비와 넣지 않은 냄비를 구분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그릇에 각각 덜어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호가 정말로 음식에 세정제를 넣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자신을 죽이려는 건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재호에게 따져야 한다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불을 켰습니다. 일어나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재호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재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봤어요. 당신이 음식에 세정제 넣는 거 다 봤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숙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답해요. 왜 그랬냐고요? 정숙은 재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피해 방을 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대답하고 가요. 정숙이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숙은 쫓아가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정숙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정숙은 겨우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꼈고 힘들어도 함께 이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정제를 음식에 넣고 있었다니.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명백했습니다. 재호가 세정제를 음식에 넣는 장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정숙은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재호가 부엌에 들어오고 냄비를 준비하고 재료를 넣습니다. 부엌 조명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재호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재호가 싱크대 쪽으로 갑니다. 아래 문을 엽니다. 무언가를 꺼냅니다. 파란색 병처럼 보였습니다. 재호가 냄비 쪽으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고 각도가 애매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손이 움직입니다. 냄비 위로 무언가를 붓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 동작은 분명 뭔가를 넣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어줍니다. 정숙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돌려봤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어두운 부엌, 멀리서 찍은 각도, 확실하게 무엇을 넣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싱크대 아래에서 파란 병을 꺼낸 건 분명했습니다. 그 파란 병, 공업용 세정제, 그리고 그걸 냄비 쪽으로 가져간 것도 확실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냄비에 넣었는지, 얼마나 넣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정제를 음식에 넣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정숙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재호가 자신을 죽이려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죽으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냄비에 넣었는지도 모호했고 누구 것을 독살하려 한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재호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방문을 보니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어디 가서 위험한 짓이라도 한 건 아닐까? 정숙은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집에 와요. 얘기 좀 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진정해야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재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정숙은 재호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퇴직 후 달라진 태도, 자주 받는 수상한 전화, 혼자 다니는 여행, 그리고 이세정제.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재호가 왜 이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재호의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큰 돈이 자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최근 몇 달간 계속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에 쓴 돈일까? 정숙은 다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거지? 도박? 사기? 아니면 다른 여자? 정숙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영수증들이 보였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법무사를 찾은 걸까? 정숙은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명의 이전 수수료 마이너스 80만 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의 이전.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건가? 아니면 다른 재산을?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봤습니다. 보험회사 서류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가팠습니다. 마음이 바빠서인지 글씨들이 자세히 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무언가를 신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영수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계속 뒤졌습니다.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접혀 있는 종이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집 소유권 이전 서류. 정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전인 박재호, 양수인 이정숙.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기 명의로 바꿨다는 건가? 재호가 집을 자기 명의로 옮긴 건가? 왜 그런 걸 한 거지? 정숙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보험 수령인 변경 서류였습니다. 변경 전 수령인 박민준, 변경 후 수령인 이정숙. 재호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겁니다.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걸 자기 명의로 바꾼 거지? 혹시 재호가 무슨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명의로 옮긴 건 아닐까?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정숙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재호가 내일 병원에 가는 건가? 무슨 일로? 정숙은 그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재호가 아픈 건 아닐까?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간 건 아닐까? 하지만 병원비라면 영수증이 더 많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서랍을 뒤졌지만 병원 영수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큰돈이 빠져나간 통장, 명의 이전 서류, 보험 변경 서류, 병원 예약 확인서, 그리고 음식에 넣은 세정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재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당신 통장 봤어요. 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줘요. 혹시 빚이라도 있어요? 같이 해결해요. 제발 연락 좀 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재호를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에요? 응, 나야.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정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걷고 있어.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요? 괜찮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줘요. 돈이 많이 나간 것도 봤고 명의 이전 서류도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울먹였습니다.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 제발 집에 와요. 우리 얘기해요.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나도 당신 아내잖아요. 같이 해결해요. 정숙은 애원했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금 있다가 갈게. 정말이에요? 꼭 와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재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와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호를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정숙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공원도 가보고 강변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제발, 무사하게 돌아와 주세요. 정숙은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혹시 재호가 집에 돌아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정숙은 재호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문만 바라봤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몰랐으니까요. 새벽 1시쯤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재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재호 씨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숙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화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빨리 오세요. 남자는 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정숙은 메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황급히 외투를 입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정숙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정숙은 혼자 울었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요금을 건네고 서둘러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정숙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응급실이 어디예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직원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정숙은 복도를 뛰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장 가까운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박재호라는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아, 3번 침대에 계십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들이 보였습니다. 1번, 2번, 3번. 정숙은 3번 커튼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재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시죠?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제 방으로 가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재호를 한 번 더 보고는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문을 닫고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숙은 앉았습니다. 의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재호 씨가 오늘 저녁 7시쯤 강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를 했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쓰러졌다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공업용 화학물질로 추정되는데요. 환자분이 의도적으로 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세정제를 드신 건가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혹시 해서요.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호가 정말로 그걸 먹었던 겁니다.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다행히 많은 양을 섭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식도와 위에 화상을 입었고 간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 보입니다. 전체적인 수치가 좋지 않아서 자세하게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곁에 있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환자가 깨어나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해 시도였으니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재호의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비볐습니다. 당신,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정숙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정숙은 재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재호가 신음을 냈습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깼어요? 재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예요. 정숙이에요. 알아볼 수 있어요? 정숙이가 재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이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재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해줘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정숙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호가 눈을 떴습니다. 정숙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행복했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나랑 사는 게 행복했냐고.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랑 산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평생 가난하게 살게 했고,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였고, 여행도 못 데려갔어. 당신은 고생만 했어. 재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당신이랑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말해줘요. 제발. 정숙이가 애원했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병에 걸렸어. 정숙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간암. 말기야. 재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농담하는 거죠?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야. 석 달 전에 진단받았어. 의사가 그러더라.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남았다고.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괴로워할까봐,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봐. 그래서 그냥 혼자 정리하려고 했어. 무슨 정리요? 무슨 정리를 하려고 그런 짓까지 한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병원비도 엄청 들고 나중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야. 그럼 당신이 나를 돌봐야 하잖아.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나까지 돌보면 당신이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찌개에만 세정제를 조금씩 넣었어. 그런데 당신이 알아버릴 줄은 몰랐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부부잖아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 그런 결정을 해요? 혼자 죽겠다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세정제를 넣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재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호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같이 싸워요. 병이랑 싸워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약속해요? 정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치료해도 소용없대. 의사가 그러더라. 이미 너무 퍼져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래도 해봐야죠. 포기하면 안 돼요. 당신 제발 포기하지 마요. 정숙은 애원했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노력해 볼게.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릴게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아까 그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며칠 더 입원해서 관찰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정숙이와 재호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동안 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차갑게 대한 거예요?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럼 내가 죽어도 덜 슬플 것 같아서. 당신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 내가 없어도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재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미워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불가능해요.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 음식에 세정제를 넣은 걸 오해를 하면서도 당신이 끝까지 나를 걱정하고 나를 찾으니까 차라리 나를 싫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정숙은 재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에요. 재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밖에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정숙은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요리학원 다녔죠? 내가 팸플릿 봤어요.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 서랍 뒤지다가 봤어요. 왜 다녔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 당신 혈압이 높잖아.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요리를 못하니까 제대로 배워서 건강한 음식을 해주고 싶었어. 내가 죽고 나서도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당신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정숙은 울며 웃었습니다. 재호도 약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서툴러서 음식이 맛이 없었지?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정숙은 재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밖에서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석 달일까? 6개월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재호 곁에 있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게 정숙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재호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재호를 지켜봤습니다. 재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후회 없이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도 가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네. 정숙은 잠든 재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호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다음 날 오후 재호는 퇴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니던 병원도 아니고 이 병원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박재호 씨, 오늘 퇴원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하고 집에서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정숙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집에 가요. 우리 집.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정숙은 재호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편히 앉아 있어요. 내가 차 끓여올게요.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렸습니다. 재호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재호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집에서 보냈을까? 얼마나 많은 추억이 쌓여 있을까? 이제 곧 이 모든 걸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자, 드세요. 따뜻할 때 마셔요. 재호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병원 치료요. 의사가 정기적으로 오래요. 항암 치료는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암 치료. 해봤자 소용없어. 의사가 그랬잖아. 이미 늦었다고. 그래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암 치료받으면 더 고통스러워. 머리 빠지고 토하고 온몸이 아프대.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 정숙은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호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조금 일찍 가나 조금 늦게 가나 결국엔 가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요.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나를 위해서라도. 재호는 정숙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미안해. 당신 울리려던 게 아닌데. 울리려던 게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항암 치료받아요. 제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숙은 애원했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해볼게.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재호는 정숙을 안았습니다. 내가 고마워. 이런 나를 끝까지 옆에서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다니던 병원에서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재호를 위해 집을 정리했습니다. 재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침대도 새로 샀고
공기청정기도 드렸습니다. 영양제도 사고 건강식품도 샀습니다. 재호는 정숙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 우리 둘이서. 재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여행이요? 지금 몸 상태로요? 응. 항암 치료 시작하면 못 갈 거야. 그 전에 가고 싶어? 당신이랑 둘이서.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리가 가면 어떡해요? 괜찮아. 그냥 가까운 데라도 가고 싶어. 바다 보러 가자.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이번엔 제대로 가고 싶어. 재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다음 주말에 가요.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약, 간식거리. 재호는 소파에 앉아서 정숙이가 짐 싸는 걸 지켜봤습니다. 당신 너무 많이 싸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만약을 위해서요. 정숙은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재호는 웃었습니다. 당신 진짜 걱정이 많아.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 들판, 강. 재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풍경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정숙은 재호 옆에 앉아서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3시간쯤 달려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와 정숙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를 밟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좋네. 그러게요. 우리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정숙은 재호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궁금해서. 나 없이도 잘 살았으면 싶어서. 정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살아야죠. 당신이 원하는 거니까. 당신이 나보고 건강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재호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 하지만 당신이 가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 보고, 혼자서 자는 거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정숙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정숙은 재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와, 노을이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저기 봐요. 정말 예쁘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노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게. 정말 예쁘네.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재호가 우는 걸 알아챘습니다. 왜 울어요? 그냥 이런 걸 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슬프더라고.
재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더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노을 보러 와요. 약속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약속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처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정숙은 짐을 풀었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당신 배고파요? 뭐 먹을까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먹자. 라면이라도. 재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모텔 주인에게 라면을 부탁했습니다. 조금 후 라면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네.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정숙도 웃었습니다.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니, 안 와.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안 와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 평생 나랑 살아줘서. 힘들었을 텐데 참아줘서.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재호는 정숙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숙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재호를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재호는 정숙이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두고 가나? 이 사람 없이 어디를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재호는 정숙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숙은 자면서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시 해변으로 갔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숙은 감탄했습니다. 재호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당신이랑 같이 봐서 좋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출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정숙은 피곤한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재미있었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고마워. 재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호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정숙은 항상 함께 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재호를 지켜봤습니다. 재호는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재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습니다. 재호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정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정숙은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도 앉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부작용만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거나 완화 치료로 전환하거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고통만 더 받을 뿐이에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길어야 아마 1~2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1~2달. 그것밖에 안 남았다는 건가?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정숙에게 티슈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해요? 환자분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재호 앞에서는 울면 안 됐습니다. 정숙은 깊이 숨을 쉬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재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고 웃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정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재호 옆에 앉았습니다.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재호가 후회 없이 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호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날 저녁 정숙은 재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병원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얘기 좀 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완화 치료로 바꿀지 결정하래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재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재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편한 게 좋아요. 당신이 덜 아프고 덜 힘든 게 좋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만하고 싶어. 치료받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차라리 편하게 가고 싶어. 재호의 말에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당신이 편한 대로. 다음 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완화 치료로 전환하겠다고. 재호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집이 좋네.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은 재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편히 쉬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재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호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하루 종일 재호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재호가 정숙이를 불렀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정숙은 재호 옆에 앉았습니다. 왜요? 고마웠어. 당신이랑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재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정숙은 재호를 안았습니다. 당신, 편히 쉬어요. 정숙은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사흘간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재호는 화장되었고 정숙은 재호의 유골함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고 사진도 옆에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며칠 후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알았어. 걱정 말고 가거라.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서 재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 벌써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호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재호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옷 하나하나를 만졌습니다. 재호의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숙은 옷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못 보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나씩 꺼내서 봤습니다. 통장, 영수증, 메모지.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정숙은 펼쳤습니다. 문화센터 요가 수업 예약 확인. 이정숙님 3개월 등록 완료. 정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요가 수업이라니. 재호가 정숙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은 겁니다. 언제 이런 걸 해놨을까? 정숙은 다른 서류들도 찾아봤습니다. 또 다른 예약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문화센터서의 교실 예약 확인. 이정숙님 6개월. 등록 완료. 문화센터 노래교실 예약 확인 이정숙님. 3개월 등록 완료.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재호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 놨다니. 정숙이 혼자 있어도 무료하지 않게 뭔가 할 일이 있게.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날 위해 이런 것까지. 정숙은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예약 이정숙님 예약일. 다음 달 15일 특별검진 패키지. 선납 완료. 정숙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호가 자신의 건강까지 챙겨놨던 겁니다. 미리 예약하고 돈까지 내놓고. 더 뒤지자 은행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기적금 가입 확인서였습니다. 정기적금 가입 예금주. 이정숙. 월 30만 원, 36개월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 약 1,200만 원.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재호가 자신 명의로 적금을 들어놓은 겁니다.
매달 30만 원씩 자동이체로 3년 후면 목돈이 될 겁니다. 여행사 예약 완료 120만 원. 정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여행사? 정숙은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여행 관련 서류를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여행 예약 확인서.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마이너스 이정숙님. 출발일 2달 후. 특급 호텔 숙박, 전용 차량, 식사 포함. 선납 완료.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제주도. 정숙이 평생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 가자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재호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숙이 혼자서라도 가보라고 미리 예약해 놓은 겁니다. 정숙은 서류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준비해놨어요? 재호가 통장에서 돈을 빼낸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도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다른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정숙을 위한 거였습니다. 정숙은 서류 사이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재호의 글씨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있어도 무료하지 않게 할 일이 있게 여러 가지 준비해놨어. 요가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배워.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건강검진도 꼭 받아. 당신 혈압 높으니까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해. 적금도 들어놨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갈 거야. 3년 후면 목돈 되니까. 그때 필요한 데 써. 그리고 제주도 여행도 예약해놨어. 우리 젊었을 때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나는 못 가지만 당신은 꼭 가봐.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지내. 나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당신이 웃으면 나도 행복할 거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고마웠어. 재호. 정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 생각했던 재호.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 잘 살게요. 당신이 원한 대로. 당신이 준비해 놓은 것들 다 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편히 쉬어요. 알았죠? 정숙은 재호의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문화센터 예약서, 건강검진 예약서, 적금 통장, 여행 예약서 모두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꺼냈습니다. 일정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다음 주는 요가 수업 시작. 다음 달은 건강검진. 2달 후는 제주도 여행. 정숙은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호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거라고.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호의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보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재호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찌개가 끓었습니다. 정숙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재호의 사진 앞에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싱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재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맛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어요.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정숙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재호의 사진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당신 봐요. 노을이에요. 오늘도 예쁘죠? 정숙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호가 자신에게 남긴 것들, 사랑, 추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재호는 떠났지만 정숙이에게 살아갈 이유를 남겨놓았습니다. 정숙은 그걸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당신, 나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배울 거예요. 건강검진도 받을 거고, 제주도도 갈 거예요. 당신이 준비해 놓은 거 다 할게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요. 당신이 원한 대로. 그러다가 나중에 당신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약속해요. 정숙은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재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재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재호가 남겨준 사랑들. 정숙은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호의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당신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부터 나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켜봐줘요.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호의 노트를 보며 저염식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예약서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요가 수업 첫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나 오늘도 잘 살 거예요. 당신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삶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숙은 재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재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잘 살겠다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재호가 원했던 대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숙은 그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재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당신이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정제를 넣은 찌개는 당신이 먹으려던 거였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내 미래를 위한 것이었죠.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나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세요. 후회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오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키는 채널이 되겠습니다.